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한국의 유물 6번째 시간으로 전부 5.5 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흥사 동종입니다. 고려시대의 동종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으로 신라 동종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양식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종의 꼭대기 부분의 장식인 용루는 종을 매달기 위해 종의 맨 위에 만든 고리이고 그 옆의 음통은 음향 효과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신라 동종의 용루를 닮았으나 용두가 여의주를 물고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양은 고려시대에 새로 나타난 형식이에요. 음통 표면 역시 신라 종처럼 5단으로 나누어 꽃무늬 장식을 하였습니다. 종 윗단과 아랫단에는 연속된 구슬무늬띠를 두르고 그 안에 당초 무늬를 장식하였어요. 종의 몸체에는 2개의 당자와 비천상을 번갈아 배치하였고요. 이렇게 당자와 비천을 장식하고 몸체에 넓은 공간을 남기는 것은 신라 이후의 특징입니다. 종의 몸체에 잎의 모양을 만들어 새겨진 글귀를 통해 1010년 현종 5년에 주조된 것임을 알 수 있네요. 두 번째는 분청사기 상감 구름 용무늬 항아리입니다. 당당한 양감과 풍만함이 돋보이는 대형 항아리로 조선시대의 분청사기가 제작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형태입니다. 아가리가 밖으로 벌어지고 몸통이 기다란 항아리인데 특이하게도 바닥이 뚫려 있네요. 이는 도자기 벽을 성형한 후 접시로 바닥을 막아 마무리하는 중국 온대의 대형 자기 제작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는 상감과 인화, 기법을 함께 적절히 사용하였어요. 항아리 윗부분에는 중국 온말, 명초의 청화백자에 등장하는 여의도 무늬가 큼직하게 상감되었고 중간 부분에는 용무늬를 하단에는 연꽃잎 무늬를 상감하였습니다. 자기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흑인 테토는 밝은 회색을 띠며 가는 균열이 있는 담청색의 투명한 분청 유약이 입혀져 있어요. 무늬 구도, 제작 기법에서 중국 온명이 선덕자기 특징이 반영되었지만 자유분방하고 대담성을 지닌 조선 도자기만의 특색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국세 칙명 지보입니다. 1897년 10월 고종은 서울 항구단에서 황제에 오르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어요. 이후 고종은 정부 조직, 관직, 명칭, 제례를 포함한 의식 및 예절을 바꾸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조치 중 하나가 이전에 사용하던 국세를 황제 국가의 본격에 맞게 다시 만드는 것이었어요. 즉 기존의 거북이 장식을 황제를 상징하는 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일제강점 후 잠시 일본에 빼앗겼던 이 국세는 해방 후 되찾아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국세는 천은에다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국세의 꼭지에 단 끈인 인수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송림사 5층답 사리구입니다.
1959년 경상북도 칠곡군 송림사 5층 전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어요. 전탑 안에 거북 모양의 석함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리탑과 유리잔, 사리병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사리탑은 금동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단 위에 4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덮은 정각형입니다. 기단 부분을 보면 넓은 받침 위에 한 겹으로 이루어진 연꽃 모양을 오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받침을 얹고 그 위에 난간을 들렀어요. 난간 안쪽의 공간이 연화대가 있어요. 이 연화대 위에 유리잔이 얹혀져 있습니다. 유리잔은 약간 황색이 도는 투명한 녹색이에요. 입이 밖으로 벌어졌고 밑에 작은 굽이 있는 주발 모양의 잔입니다. 이러한 유리 제품은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유리잔 안에 사리병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황색이 도는 투명한 녹색 유리로 만들었어요. 목이 길고 보주형 마개로 입을 막았습니다. 공 모양의 몸체를 하였고 바닥은 평평해요. 마지막으로 백자 청화 산수무늬 연적입니다. 초대형 팔각 연적으로 각 면에는 소상팔경 무늬가 있어요. 소상팔경도는 중국 후난성 동종호 남쪽의 소수강과 상강, 주변의 8가지 절경을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청화 백자의 무늬 소재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유물 5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